현 시기의 한반도 정세를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한반도가 민족의 공멸이냐 아니면 민족의 재도약이냐, 네.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 이게 선생님이 주장이셨는데요. 그건 다 느끼는 얘기죠. 네. 뭐 지난 몇 개월 동안 트럼프와 김정은이 나눈 말폭탄, 네. 실제 뭐 전쟁 이상의 어마어마한 언어들이었고요. 네.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그것도 핵무기를 이용한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떤 하나의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이는 거죠. 5, 60년대만 해도 미국이 세계 경제력의 50%를 차지한 절대 강자인데, 지금은 그 미국의 한 축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다극다변화된, 다문명화된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미국만 의존하는 미국 의존형 그런 사회경제 혹은 정치 외교적 구조에서 다변화, 다극화된 거에 맞는 네. 새로운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네. 이 엄중한 전쟁의 위기를 네. 어떻게 피해 나가느냐, 네. 그 이제 소위 관리에서 안정의 시대로, 평화 시대로 진입하느냐 하는 현안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과 북한이 지금 전쟁 중입니까 아닙니까? 네. 라고 질문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위험이 있지만 전쟁을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견해가 틀려요. 네. 저는 현재 미국과 북한은 저강도 전쟁 진행 중이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현재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위기의 근본은 분단이죠. 네. 그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사실은. 소비에트가 무너진 1990년 초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하고 우리가 소위 중국하고 소련, 그 당시에 소련하고 국교 수립에 들어갔을 때 그때 분단 상황에 상당한 해소가 가능했던,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도입하면서 2, 3년 동안 남북한이 굉장한 화해 모드를 가지고 평화적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의 소위 아들 부시가 들어오면서 악의 축을 선언하면서 그 아주 프리징, 동결돼 버리고 말죠. 그게 참 아쉬웠던 거고, 이제 그 결과가 북한의 이제 핵무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을 보는 시각의 문제예요. 망해야 될 나라, 악의 축,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것이 미국의 보수 정권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시각입니다. 이것이 한반도 위기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분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얘기입니다. 남한의 얘기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지만 우리 내부의 북한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혼재하고 애매하고 뭐라 그럴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성찰이나 초점이나 어떤 정책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 않나 하는, 이것이 우리 그 한반도 현재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 그 다른 백년의 김상진 교수가 최근 칼럼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우리의 최대 적폐는 분단 구조, 남북 대결 상황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중기고 기득권을 강하고 그 기득권을 확장시키는 이 부분이 우리 70년 남한 사회에 깊게 뿌리박고 강고하게 확대돼가는 이 부분이 큰 문제죠. 지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는 어떠했는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죠. 네. 뭐 저도 그 후보 시절부터 캠프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저기를 했는데 촛불 정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들어서는 정부가 한반도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에 주체가 돼야 된다.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의 싱크탱크들이 거의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백악관의 국제 전략의 시스템은 totally broken, 완전히 붕괴됐다. 그러니 그 촛불 시민혁명에서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문재인 정부가 먼저 치고 나가면 미 행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6개월이 지나서 보여준 저기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소위 종속적 한미 군사동맹에 말하자면 편승한 거죠. 그래서 현재 문재인과 트럼프 간의 한미동맹은 미국 주도의 한국 종속적인 군사동맹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아닙니다. 결국 동맹이라고 얘기할 때는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과 가치, 또 한국이 추구해야 되는 전략과 가치의 공통분모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단순히 군사적인 게 아니고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시나리오를 구성했어야 됐고, 그리고 서로 의견이 틀리면 의견이 틀린 걸 당당하게 얘기하고 거기서 조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동맹이거든요. 근데 현재 6개월, 7개월이 지나가는 한미 동맹 관계는 철저하게 종속된 군사동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은과 트럼프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뭔가 상위적 어떤 체제, 기구, 합의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구상하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이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취임할 때는 아직 유엔을 통해서 그 북한의 제재가 결의되지 이전이었거든요. 네. 그 공간이 있었다고요. 네. 그걸 못한 게 참 굉장히 아쉬웠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뭐 그 칼럼도 썼지만 우리나라 안보 라인과 외교 라인이 완전히 안착이 되고 우리가 한반도에 대한 국가 전략과 정책 시나리오가 확정되기 전에 미국을 방문하지 마라. 네. 우리가 무슨 뭐 어디 조공 바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대국한테 뭐 신고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저 취임 한 달밖에 안 된 그 짧은 시간에 미국을 왜 가냐. 유엔 총회가 9월 달에 있으니 그걸 겸해서 미국 가면 된다. 근데 너무 성급하게 갔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또 이제 그 G20 회의가 7월 달인가요? 그 함부르크에 있었죠. 거길 갈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요. 한미일 동맹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소위 그 동아시아에 있어서 대결 구조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한미일 동맹과 중로 북에 왜 그런 오버액션을 취했는지 아직도 비핵화 정책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미 핵보복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해갖고 한반도나 남북 문제에 어떤 전진이 있겠어요?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마지막 골, 그걸 우리가 출구라는 표현을 하죠. 네. 출구의 목표이지 낭문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의 전제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제가 조언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교적으로 드팩토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진 않지만 사실을 확인하고 묵인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하는 그 정책적 발언입니다. 드팩토에서 출발하자.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보복 능력이 어느 정도인 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체크하고 거기서 출발하자.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 그 합의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끌어당겨야죠. 근데 새로운 국제기구, 국제협약 합의기구를 통해서 뭐 용어를 다를 수 있고 뭐 포장을 칼날을 달리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계 쌍계병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국제적 협약기구가 지역에 안전 보장할 수 있는 군사적 협약기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북한과 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미국과 국제 정상화를 하고 남한 정부가 도와서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핵화라는 마지막 그 골 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마지막으로 선생님, 평화는 뭐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산소 같은 여자. 평화가 참 어려운 단어죠. 한자로 보면 평화면 저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정, 정의의 얘기를 갖고 있고, 화하면 쌀볕자에 이구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경제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가 같이 결합된 게 평화죠. 우리가 일상이 가능하게 한 게 평화니까 그건 산소죠.